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산업뉴스입니다. 기발한 발명품 하나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신함과 당당함으로 무장한 대학생들의 발명 작품을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자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6점식 점자 체계를 기반으로 해 간단한 조작에도 점자 입력과 음성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양대 4학년 윤영미, 이화여대 3학년 유진희, 김지원 등 3명의 여대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발명품은 2013 대학 창의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풀터치 디바이스에서 주변 제약 없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작품이고요. 다양한 안내판 같은 터치 디바이스에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되면 SNS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연동돼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점자 키보드를 판매하지 않고 관련 단체나 통신사 등과 협약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만의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 앞바퀴의 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다용도 수납 가방, 화재 발생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화문 개폐 장치, 인체 친화적인 구조로 보행 편의와 통증을 줄인 목발까지. 2013 대학 창의 발명대회에는 전국 94개 대학에서 3,400여 건의 발명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습니다.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참석한 대학생 발명가들은 수상의 기쁨과 함께 향후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대학생의 발명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회입니다. 그동안 우수한 발명품들이 많이 기술료를 받고 기업에 이전되었거나 사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허청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캠프를 여는 한편 대상 수상작에 대해 국제 발명품 전시회 출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스위스 시계, 독일에서 만든 칼, 영국의 만년필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탄탄한 뿌리 산업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품 창출을 위한 뿌리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종 제품을 위한 기본 단계로서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 산업. 최근에는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 제품을 창출하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뿌리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8일까지를 뿌리 산업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를 열었습니다. 뿌리 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 산업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또 첨단화, 고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날 산업부는 뿌리 기업 명가를 선정, 뿌리 산업 발전에 공헌한 5개 기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600여 명이 경합을 벌인 뿌리 기술 경진 대회에서는 209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물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동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성형 방식을 첨단화시켜 공정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열 처리와 주조 방식도 새로 개발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의 열간 단조에서는 열간 단조 후 가공이나 혹은 용접 등의 추가 공정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유동 성형 하나의 공정만으로도 그런 똑같은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원가 절감 혹은 성형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현재 국내 뿌리 기업은 2만 5천여 곳이지만 10인 미만의 기업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은 영세합니다. 따라서 제조 설비의 첨단화와 3D 업종 이미지 탈피, 청년 인재 양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은 뿌리 산업 진흥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도시가스 분야의 국민 불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민행복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국민행복추진단에는 소비자단체와 컨설팅기관, 도시가스 업계가 참여하며 국민 제안을 접수해 이를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SMS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현재 전체 가구의 75%인 1,500가구가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화 보유액이 3,432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3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인 3,369억 2천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4월 3,288억 달러에서 6월에는 3,264억 4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7월부터 다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월 증가액은 지난 2011년 10월 7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혁신도시에서 지난 4일 바이오 화학 실용화센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센터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바이오 화학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한 실용화 플랜트로 총 사업비 367억 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관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각국의 환경정책과 시장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8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IBK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3,0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123.6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뿌리 산업하면 영세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제는 혁신을 통해 첨단화, 친환경적 이미지로 거듭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